안녕하세요. 3년 만에 도전 파이브북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장현숙 권사님에서 1층에서 책을 팔고 있으니까 도전 파이브북스 한 해 가을이구나 하시더라고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가을인 걸 알게 되죠. 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도전인데 아까 뒤에 계신 새 교우분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뭐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이렇게 설명은 해드렸는데 헌교우 여러분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엽서를 잘 쓰는지. 지난달에 임종수 목사님이 오셔서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전 파이브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읽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해 가을에 책을 5권씩 읽어서 한두 명의 아이라도 커서라도 항상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버릇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보에 책 서개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라면 받침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새 교우한테 잠깐 양해 구할 거는 여기 있는 선우는 14년 전 사진이라 지금은 청년입니다. 선우야 미안해. 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때를 알자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가을은 또 책을 읽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수요 성경 공부에서 박장훈 목사님께서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이 추천 도서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교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박장훈 목사님께서 코로나 2년 8개월 동안 우리가 게을러지고 감각을 잃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열심을 내고 조금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아가서 8장이고요. 그거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추천도서나 집에 있는 책을 읽고 엽서를 쓰거나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기면 되고요. 18일 오후 예배 때는 교우들의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이경직 목사님 사모님, 허예린 사모님께서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25일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윤실 집사님을 공짜로 초청을 했습니다. 윤실 집사님이 이제 집이 멀고 여러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저는 한 교회를 다녔던 시간과 추억이 있으면 우리가 동창 같아요. 그래서 25일 날은 동창회처럼 유튜브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기저기 아픈데 많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동네 교회로 옮기게 되더라도 파이브북스에서 불러주시고 강사료를 주시면 제가 한달음에 택시라도 타고 달려오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 BTBS도 시작하고 엄청 바쁜데 도전 파이브북스 너까지 시작하냐 하고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설마? 네. 왜 이렇게 우리가 굳이 책 읽는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네,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여러 가지 책들 소개도 있고 팟캐스트에서 책 설명도 많이 나오죠. 근데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책들을 한 권이라도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우, 우리 구역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세 사람의 수준의 평균이 당신의 수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형제 자매보다 구역 식구와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수준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H마트에서를 읽다리 읽고 문아지 집사님한테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지 집사님이 똑같이 울면서 거실에서 울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한 가지 책을 읽고 구역 식구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 이런 기쁨. 그 옆에 장욱진 집사는 음악을 좋아해서 요즘에 듣고 있는 음악이 제페니스 브레이크퍼스트라는 인디밴드의 음악인데 저 음악을 부른 가수가 H마트에서 울다의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장 집사는 음악을 들었는데 같은 사람의 음악과 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느꼈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말씀과 찬양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책을 통한 이 교제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올 가을에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는 한아름마트라는 H, 한국 식자재를 파는 마트 이름이에요. 이 H마트에서 울다, 지금 미셸 자우노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미셸 자우노의 책에서 첫 페이지 첫 글만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자랐지만 미셸은 김치부터 육개장 모든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 엄마가 H마트 식자재에서 사다가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H마트에 가니까
아, 내가 과연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육개장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한국 유튜브를 보면서 미셸 자우너가 울면서 김치를 만드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이건 엄마와 딸의 관계를 나눈 거지만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어서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 미국에서 자랐지만 미셸은 엄청 한국적으로 키워졌어요. 한국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미셸이 공부하기 싫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도 안 간다, 대학도 다니기 싫다 할 때 막 많이 싸웠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콜레트 아주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는데 하면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우리가 참 잘하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갈등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미셸하고 어머니가 이해가 돼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근데 25살에 미셸이 25살이 됐을 때 엄마가 아파서 투병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엄마가 해줬던 음식을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위해서 미셸이 부엌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내가 엄마한테 음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엄마와 딸의 사랑이지만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꼭 아이들하고 저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4시간 만에 읽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책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이라는 책인데요. 가끔 쉬운 책이나 보편적인 책을 많이 하면 좀 수준 높은 책을 읽고 싶다고 가끔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우리가 언제까지나 돌싱글즈 나는 솔로 체인지 되지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만 보나요, 환승연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수준 높은 책을 한번 골랐습니다. 14편의 단편이 있는데요. 한 편 한 편 다 재미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 종이동물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켄 리우라는 작가는 중국 작가인데 11살 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이 종이동물원에서도 주인공이 중국인인데 엄마가 중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인 아빠가 홍콩에 사는 엄마를 카탈로그를 보고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중국인 엄마는 영어를 못하니까 누구랑 소통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중국말을 가르치고 아들이 중국말을 했을 때 처음으로 중국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국어를. 그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사랑하면서 이런 종이로 종이 동물을 만들어줘요. 호랑이. 하면 그 아이는 호랑이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그 종이 동물을 갖고 몇 년을 놀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미국인 친구가 광선검이 나오는 진짜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와서 너는 장난감 없어? 하니까 종이 동물 박스를 가지고 갔겠죠. 미국 친구가 보니까 홈플러스 전단지 뭐 이런 걸로 만든 종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네 이렇게 말해서 엄청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가지고 논 건 쓰레기였구나.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다 영어를 쓰고 집에 오니까 우리 엄마는 키가 작고 눈이 찢어지고 왜 나는 짱깨라고 놀림을 받아야 되지? 엄마가 점점 싫어져서 엄마가 영어로 말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제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 대학을 갔는데 엄마가 아파서 돌아와서 결국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보니 그 종이동물 접었던 걸 펴보니 중국어로 편지가 써 있는데 읽지를 못해서 공원에서 기다리다 지나가는 중국 사람한테 이걸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데 저런 편지가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너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고 그때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그런 네가 나한테 중국말로 말조차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단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가족이 자식과 부모가 사랑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은 사랑하지만 소통이나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종이동물원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시 집사의 순례주택은 올여름 더웠거나 장마로 너무너무 피곤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웃기고 유머가 넘치는 책이에요. 이 순례주택의 건물주가 김순례 여사인데 저 이렇게 지도를 보면 4층짜리 건물인데 이 순례주택이 왜 유명하냐면 월세를 안 올려요. 심지어 저런 2층짜리 한 칸방도 월세를 30만 원만 받고 뭐 아는 사람은 보증금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례 여사와 16살 수리미와의 우정을 그린 책인데요. 수리미는 공부를 하기 싫은 중학생이고 집에는 전교 1등 여고생 언니, 엄마, 아빠 이렇게 4사람이 사는데 3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철이 없고 이 집에서는 수리미만 16살이지만 어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리미가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엄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목숨 걸고 나를 낳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식구들이 힘들 때는 저 사람들은 내 친척이다, 먼 친척이다 하면서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가끔 부부싸움 하면 저 사람은
내 옆집 남자다, 옆집 아가씨다, 아니 옆집 아저씨다,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옆집 아들이다, 이런 생각 또 저만 했나요? 예. 그래서 이 순례주택은 그 재미있으면서도 윤실 집사의 그 재미, 유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감동의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재밌거든요. 4학년부터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족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 작가의 책인데, 제가 이 이스라 작가는 정말 20대 때부터 책을 써서 지금은 30대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엄청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 작가야말로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어른의 삶을 살았거든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 작가가 10대 때 글쓰기 교실에 다니면서 본인은 재능이 없었지만 꾸준히 쓰는 편이었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반짝반짝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글 써야 되는 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1년 다니다 그만뒀겠죠. 이스라 작가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았고 지금은 정말 엄청난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또는 우리한테 물어볼 때 재능과 꾸준함에 대해서 계속 쓰는데 나아지지 않는 애는 없었다. 이거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 작가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쓴 책이어서 아이들의 글이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10살 이한이의 글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했겠죠. 뭐 너 시간 있니? 아빠가 응 하니까 엄마가 나랑 결혼할래? 이거 엄마가 프로포즈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한이가 그걸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해준 거지만 아빠의 영혼이 찬물에 적셔진 것처럼 놀랐다.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훨씬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가서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요번에 시집을 못했는데 이 8장 안에 시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막 사랑하는 사람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두 구절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구절 읽으면서 사실 아이들 생각이 조금 났어요.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웃거나 걷기만 해도 엄청 사랑하는데 이제 커가면서 대학도 가면 좋겠고 게임도 안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게을러지고 이 감각 이름이 신앙에 대한 감각도 찾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도 찾아서 열심을 내서 도전 5북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